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영어의 아리쌤입니다. 지난 시간엔 저희 대문자 26개 저와 함께 같이 써보셨는데요. 오늘은 소문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와 필기구 준비하셔서 영상 앞으로 오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오늘은 노트에 A, B, C, D 먼저 대문자로 앞에 제가 적어놔 봤어요. 지난 시간 복습도 할 겸 순서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대문자 A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 오른쪽 쓰신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연결을 해줬었어요. 소문자 A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동그랗게 그리다가 쥐꼬리처럼 옆에 살짝 내려주시면 돼요. 살짝 내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길게 꼬리가 길게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살짝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A는 에 소리 난다고 했죠? 어떤 글꼴 중에 A가 이렇게 써있는 글씨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도 써있을 수도 있고 요거 다 똑같은 A예요. 하지만 평소에 많이 쓰는 A는 이 글자니까 기억해 두세요. A 그리고 에 소리 난다. B는 B 소리 난다고 했었죠. 위에서 아래로 1번 그리고 둥글둥글하게 해서 2번 이렇게 썼었습니다. 비소문자는 위에서 쭉 내려서 오른쪽으로 먼저 통통하다고 했어요. 오른손잡이 많으시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오른쪽으로 먼저 통통한 게 B다. 소문자 B, 오른쪽으로 통통하다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쭉 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동그랗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A하고 B 쓰실 때 지금 영어 노트 쓰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때 영어 노트는 줄이 4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영어 노트에는 세 번째 줄에 이렇게 기준선이 있을 거예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노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알파벳을 어디다가 쓰시냐면 이 줄노트 기준선에 맞추셔서 여기다 A 그리고 B는 위에 올라가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밑에 내려가는 건 소문자 중에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글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Q 같은.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길게 쓰실 거니까 기준점을 여기에 맞추시고 제가 이렇게 줄 있는 데는 이 줄에 영어 노트 줄에 맞추셔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 보겠습니다. C는 한 번에 이렇게 써주면 됐고요. C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사이즈가 다르고 형태는 같았어요. 기억나시죠? C는 이렇게 써주고 끝에 동그랗게 끝까지 올려주면 O가 되겠죠? C는 발음이 크 발음 난다고 했습니다. D를 보겠습니다. D는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주시고 반달 모양이라고 했어요. 상현달. D는 소리가 드 소리 나고 그리고 B와는 반대 글자다. 그때 말씀드렸어요. B가 소문자 B가 오른쪽으로 통통하게 먼저 나오고 D는 왼쪽으로 통통. 왼쪽으로 통통한 게 먼저 이렇게 볼록하게 왼쪽으로 볼록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고 왼쪽으로 볼록. 다시 위에서 아래로 써주시고 왼쪽으로 볼록 써주시면 됩니다. B는 아까 위에서 아래로 써주고 오른쪽으로 볼록하게 썼어요. B하고 D 할 때 제가 띄어서 안 쓰고 이렇게 쓰면서 다시 올라가면서 B는 동그랗게 다시 올라가면서 B는 동그랗게 D는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통통하게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통통하게 써줬습니다. 2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티읕과 같이 생겼고 써주시는 방식은 편하신 대로 쓰셔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 한 칸에 다 넣어주셔야 돼요. 소문자 이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칸에 맞춰서 쓰시려면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 아래 칸에다가 이 한 칸에 맞추셔서 써주시는데 이가 처음에 어떻게 쓰냐면
쭉 중간에 줄을 긋은 다음에 동그랗게 올라가서 끝에 내려오면 됩니다. 가운데 쭉 줄을 그시고 제가 펜이 잘 안 되네요. 다시 한번 가운데 줄을 그시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는 에 발음 난다고 했죠. F 보겠습니다. F는 그때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줬고요. 소문자 F는 발음 나는 거 가운데 줄에 줄을 그시고 위에서 꼬불탕 해서 내려오면 됩니다. 줄을 약간만 그으시면 돼요. 길게 그실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가서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돼요. 얘도 살짝 갈고리 모양처럼 생겼는데 갈고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오죠. 다시 이쪽에서 왼쪽으로 내려오면서 쭉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고 발음 나죠?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G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G는 그때 알파벳 어떻게 썼나요? 쭉 동그랗게 1번 써주고 그리고 조그만 짝대기 하나 위에서 아래 짝대기 세 번째 거. G는 이제 아까 전에 영어 노트에서 제가 아래층에 내려간다고 했어요. G는 여기서 시작해서 동그랗게 만들어준 다음에 아래층까지 내려오면 돼요. 다시 동그랗게 한 다음에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쥐꼬리가 쭉 올라가도록 다시 동그랗게 해서 쥐꼬리가 위로 올라가도록 한 번 더 쥐꼬리가 다시 올라가도록 영어 노트 쓰시는 분들은 4칸 있으면 요 세 번째 칸이 기준점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윗칸에 동그라미 써주시면서 아래칸까지 꼬리 내려주시면 돼요. 뒤에 글꼴 중에 이렇게 꼬리가 살짝 말리는 거 말고 이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G예요. 똑같은 G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책에서 많이 보는 글자가 이 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끝까지 더 올리셔도 돼요. G는 그 소리 나는 거였죠. H 보겠습니다. H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위에서 아래로 해서 소리 나는 H 써볼게요. H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준 다음에 반 칸만 가서 내려옵니다. H 반 칸만 가서 아치 형태로 문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치 문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쭉 내려와서 다시 어떻게 보면 의자 모양 같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의자 모양 같아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하지만 살짝 둥글려 주시면 됩니다. H는 소리 났죠? I 보겠습니다. I는 조그만 짝대기 위에서 아래로 긴 짝대기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조그만 짝대기 해주시고 I는 요 위에 점이 찍혀요. 그리고 이 칸에 맞춰서 쭉 그어주시면 됩니다. 요 중간에 점을 찍으신 다음에 쭉 내려주시면 돼요. 중간에 점 찍고 쭉 내리기 다시 중간에 점 찍고 쭉 내리기 한 번 더 중간에 점 찍고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J 보겠습니다. J는 조그만 짝대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낚싯바늘처럼 쭉 내려서 왼쪽으로 삐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J 같은 경우에는 점을 I처럼 똑같이 찍어주되 아래로 좀 내려와요. 쭉 내려오는 형태예요. J 점 찍고 여기서 이렇게 꼬불탕이 아니라 밑에까지 내려오셔야 돼요.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글자들이 몇 개 있어요. 다시 쭉 찍으시고 J 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점 찍고 쭉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트에서 보시면 영어 노트, 줄 노트 4개 있는 거 보시면 여기가 기준선이면 점을 여기다 찍으시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점을 여기 찍으시고 쭉 끝까지 내려서 주시면 돼요. A, B, C 쓸 때는 A는 여기에 쓰는 거였어요. 여기에. 그리고 소문자 A도 요 칸에 맞춰서 이렇게 쓰는 거였었어요. 이렇게 쓰는 거였습니다. K 보겠습니다.
K는 크 발음 나고 위에서 아래로 쓰고 다시 두 번에 걸쳐서 나눠 쓰던가 아니면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써도 된다고 했어요. K는 알파벳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소문자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놀아요. 오른쪽에 꺾어지는 애들이 아래층에서만 놀아요. 어떻게? 밑에 층에서만 논다. 쭉 내려오고 K가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층에서 이렇게 밑에 층 칸에 맞춰서 요 칸에 맞춰서 써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K는 크 소리 났죠? L 보겠습니다. L은 우리나라의 니은 글자처럼 써 있는 거고 L하고 I하고 대문자 I랑 구분하시라고 했어요. 소문자 L 그냥 짝대기 하나예요. 왜 자꾸 옆으로 가죠? 똑바로 긋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네요. 저도 L은 그냥 짝대기 쭉쭉쭉 거주시면 돼요. L 글자 보다 보면 L 이렇게 쓰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필기체 L이긴 한데 나중에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 많이 익숙해지시면 필기체도 한번 배우시는 기회 갖도록 할게요. L은 그냥 짝대기 하나만 꺼주면 된다. M 보겠습니다. M은 산이 있었죠? 봉우리 2개,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썼고요. 소문자 M은 동글동글 했었어요. 마우스 할 때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쓰냐? 위에서 아래로 쭉 긋고 한 층에서만 놀아요. 얘도 한 층에서만 M 다시 동글동글 이렇게 쓰신다. 위에서 아래로 띄지 말고 동글동글 두 번 가시면 됩니다. M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온 다음에 띄지 말고 동글동글 가시면 됩니다. N은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고 한 번에 걸쳐서 써주시면 됐고 N은 N 발음 났었죠? N 발음 났었습니다. N은 M보다는 하나 덜 가요. 아래층에서 노는 건 맞아요. 짝대기 쭉 긋고 동그랗게 얘는 아치 모양 아까 길게 하면은 H가 돼요. 이거는 H고 N은 짧게 한 층에서만 놀아야 돼요. 얘는 H는 키가 커요. 의자처럼. 하지만 N은 짧게 한 층에서만 논다. M과 N은 한 층에서 논다. 아치형으로 조그맣게 동그랗게 굴려주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O 보겠습니다. O는 그냥 한 번에 쭉 동그라미 만들어주면 됐댔죠. 입술 모양처럼 오 조그맣게 얘도 한 층에서만 놀아요. 그냥 동그라미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동그라미가 안 이쁘네요. 왜 찌그러졌죠? 이쁘게 하고 싶은데. 오 했습니다. P 보겠습니다. P는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고 두 번째로는 굴려서 내려오되 한 번 더 가면 B가 되겠죠? 그래서 P는 위에만 둥글려 가지고 써주시면 되고요. P도 대표적으로 사이즈는 작고 아래층에서 노는 애예요. 얘도 아래층에서 놀아요. P가 요보다 대문자 P보다 아래층에 내려와 있죠. 이렇게 해서 P 쭉 모양은 똑같이 쓰시면 되지만 사이즈가 밑에 층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조그맣게 그려주시면 돼요. 조그맣게 써주시고 밑에서 이렇게 크게 써주시면 대문자 P 같기 때문에 소문자로 써주시면 됩니다. Q 보겠습니다. Q는 동그라미 그려주시고 굴렁쇠처럼 쭉 내려온다고 했어요. Q도 대표적으로 아래층에서 노는 아이예요. P처럼 아래 칸에서 시작해서 지하까지 쭉 Q자처럼 생겼다고 했어요. 동그라미 그리고 Q자처럼 내려주시면 돼요. 반 1층에서 놀다가 지하까지 쭉 1층에서 지하까지 P의 거꾸로 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하나는 P, 하나는 Q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R은 위에서 아래로 쭉 대문자는 썼고 동그랗게 내려오다가
한 번에 쓰셔도 되고 나눠서 쓰셔도 된다고 했어요. R 같은 경우도 한 층에서 노는 아이예요. 1층에서만 R 쭉 내려오다가 위에 살짝 구부러지면 돼요. 쭉 내려오다가 위에 살짝 다시 쭉 내려오다가 위에 살짝 구부러지면 돼요. R S 보겠습니다. S도 한 번에 꼬불탕 썼던 아이예요. 그 꼬불탕 썼던 글자를 한 층에서만 S를 써주시면 돼요. 작게 한 층에서만 놀게 S 발음 나는 S죠. 모양이 같은 아이들은 사이즈 작은 소문자 같은 경우엔 한 층에 쓰거나 아니면 1층과 아래층까지 내려간다, 지하층까지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게 여기가 1층, 여기가 2층, 여기가 지하층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 노트 쓰실 때도 영어 노트 있을 때 여기를 기준점으로 삼으셔서 지하층에 내려가는 글자들이 몇 개 있다고 했어요. T 보겠습니다. T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대문자 T는 이렇게 썼고요. 소문자 T는 짝대기 가운데 쭉 긋고 십자가 모양으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글꼴이 있어요.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글자들도 있어요. 둘 다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글자도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T는 T 발음 났었죠? U는 컵 모양이었어요. 발음 나고 U는 우유 담는 컵처럼 생겼다고 했었잖아요. U는 한 층에서 놀아요. U는 이렇게 둥글리다가 끝에 쭉 짝대기 거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주셔도 되고요. 살짝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편하신 대로 내가 예뻐 보이는 글자로 쓰셔도 됩니다. 저는 보통 끝에 이렇게 살짝 움직이긴 하는데 꼬리를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V 볼게요. V는 한 번에 해주시면 되고 V도 모양이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은데 한 층에서 놉니다. 1층에서 놀도록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꼭 체크 표시하는 것 같죠? 체크 표시하는 것처럼 한 층에다가 V 써주시면 돼요. W도 마찬가지예요. W도 한 번에 쭉 대문자 썼었는데 소문자도 한 층에서 W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동글동글하게 쓰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대문자 W도 동글동글하게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나중에 이렇게 그냥 편하게 쓰셔도 돼요. X도 대문자와 소문자가 사이즈만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그리고 모양은 똑같아요. 얘도 한 층에서만 놀면 돼요. 그냥 X자 표시해주면 됩니다. 1층에서 X, box 할 때 썼던 글자였어요. Y와 Z 보실게요. Y 두 팔 벌린 사람 모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가운데서 여기가 만나야 됩니다. 점이 만나야 되고 소문자 Y는 1층과 지하층 내려갈 거예요. 1층과 지하층 내려갑니다. 이렇게 만나게 써주셔야 되고 Y 이렇게 모양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모양도 있어요.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Y 내가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고 얘네도 다 Y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글자 꼴이 많아가지고 어쩔 땐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자주 보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Z 한 번에 쫙 썼죠? 그리고 가운데 다리 이렇게 썼습니다. Z도 한 층에서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쭉 거주셔도 되고요. 그냥 써주셔도 됩니다. Z, Z 발음하시면서 지금 소문자 쓸 때도 제가 오늘은 좀 빠르게 나갔는데요. 소문자 쓸 때도 입으로 말씀하시고 손으로 쓰면서 발음하면서 내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사박자 맞추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알파벳 A와 B 한번 대문자, 소문자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A, 소문자 A, B,
소문자 B. C, 소문자 C. D, 소문자 D는 왼쪽으로 볼록. E, 소문자 E는 한층에서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F 써볼까요? F, F, G, G는 동그랗게 하다가 이렇게 긋고, G는 쥐꼬리처럼 아래층으로 지하층 내려간다고 했어요. H 보겠습니다. H 하고 H 의자 모양처럼 생겼어요. 발음 나는 거. 키가 크죠? I, 조그만 i는 점 찍고 내려줍니다. J, 왼쪽으로 올라가고, J는 길게 아래층까지 내려갑니다. 지하층까지 내려간다고 했어요. K 보겠습니다. K는, 소문자 K는 아래층에서만, 오른쪽 쭉쭉 그을 때 아래층에서만. L은, 소문자 L은 그냥 짝대기 하나. M, 산 뾰족뾰족은 M은 둥글둥글하게 M. N은 한 번에 쓰시고 둥그렇게 한 번. O는 모양이 같다고 했어요. O 모양 같고. P 보겠습니다. P는 이렇게 써주고, 얘는 지하층까지 내려가야 되죠? Q는 쭉 해서 저는 이렇게도 씁니다. 그냥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굴렁쇠 모양도 되지만 저처럼 지금 동그라미 그리다가 한번 이렇게 꽈줘도 돼요. Q도 지하층 내려가는데 Q자 모양. R 볼게요. R은 쭉 내려오다가 한 칸만 꼬불탕 살짝. S는 꼬불꼬불 S자. T는 십자가 모양, 아니면 요 T도 된다고 했어요. U, 소문자 U는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V 볼까요? V는 작게 V. W 볼까요? M자 뒤집어 놓은 모양이고 다 1층에서 놉니다. X도 1층에서 놉니다. Y는 아래층까지 내려간다고 했어요. 지하층 내려갑니다. Z는 1층에서 놉니다. 이렇게 쓰시면 A부터 C까지 대문자, 소문자도 다 쓰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소문자 같이 써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지난번 대문자보다 좀 어렵게 느껴지신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소문자가 눈에 많이 익지 않으셔서, 그리고 대문자와 소문자가 연결이 잘 안 되셔서 이 소문자가 어떤 음가를 내는지, 어떤 소리를 내는지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계속 눈에 익게 연습하시고 손으로 쓰시고 입으로 소리 내시다 보면은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소문자 같은 경우에는 글을 읽기 시작하실 때 빈도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꼭 암기하셔서 익혀 놓으셔야지 다음번에 다른 단어들 배울 때 훨씬 수월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한 번에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썼던 거 옆에 두시고 자주자주 들여다보시면 훨씬 더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3글자로 된 단어들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복습하실 거죠? 화이팅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